자, 이 정도 마무리하죠. 10초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3-1번부터 지금부터 연달아 세 문제 기본 문제를 좀 풀어드릴 거고요. 그 논리에 따라서 밑에 있는 유주에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시간을 좀 드릴 거고요. 뒤에 연습 문제 중에 한 두 문제 정도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좀 약간 당황스러울 만한 게 좀 있어서 그 두 개 정도 풀어드리면 아마 이 내용을 일단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드리고 나서 이따가 그 연습 문제 질문들 그거 지난번 수제 점검하면서 한 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13-1번을 한번 잠깐 보시면 13-1번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갑니다. VT가 4만은 t제곱이라는 t에 관한 2차 함수꼴이 나왔네요. 그럼 일단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는 게 좋을까요? 봤더니 오른쪽에 t, 세로축에다가 v라고 잡아주고 요 그래프는 참고로 이렇게 그려진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치만 우리는 시간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요 부분은 지워주면 되겠죠? 그죠? 시간 자체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느낌이 얘가 4였던 거고 여기가 2초였던 거죠. 그럼 정확하게 이 물체는 이렇게 됐었겠네요. 처음 속도가 이만큼이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어떤 상태? 0이 됐으니까 멈췄다가 반대로 가는 상태겠죠.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 속도가 마이너스였던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기 문제 출제자가 1번에서 어디에 출발했다 그랬죠? 원점을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예측을 해보세요. 선생님, 초기 출발할 때부터 속도가 4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자전거로 가정해볼까? 저기 뒤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와요. 근데 시작점은 여기에요. 자전거를 쭉 타고 왔던 이 아이가 여기 출발점에 도달할 때 속도가 있어 없어? 쭉 오는 아이가 여기서부터 난 잴 거니까 그래서 시작하면은 그대로 그 4에서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갔던 거죠. 이해가 돼요? 자전거를 저 뒤에서부터 타고 왔던 거야. 속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던 이 아이를 여기서부터 재기 시작한 거지. 쭉 가서 멈췄다가 되돌아오는 듯한 느낌으로 가주시면 이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럼 위치를 찾아볼까? 위치는 어떻게 찾니? 우린 기본적으로 거리적 관점이잖아. 적분해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t는 1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잡습니다. 출발점이 원점이죠.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얼마까지? 1까지. 왜? 1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4-t의 제곱 dt. 예, 이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왜 0을 잡죠? 출발을 0에서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원점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2초일 때 위치는 어떻게 될까? 0부터 2까지 4-가 t의 제곱. 3초일 때는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쌤, 2에서 3초 때는 음수인데 이거 구별 안 해주나요? 예, 안 해줍니다. 왜? 거리를 묻는 게 아니라 위치를 물었기 때문에. 위치는 그냥 그 상태에서의 정확한 좌표적 표현이니까 걔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고려된 계산이 돼야 돼서 거기 나오는 1, 2, 3번 1초, 2초, 3초일 때는 그냥 이렇게 수식을 잡아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됐죠? 자, 이제 봐보세요. 자, 여기다 제가 단어 하나 붙여볼까요? 2번 문제인데 t는 0에서 3초 때까지 움직인 거리죠. 이 단어 하나 붙이면 조금 더 의미가 살아요. 실제 움직인 거리. 뭐죠? 넓이죠. 자, 그럼 0에서 3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세요라고 하면 답을 어떻게 써야 돼? 0부터 2초 때까지 양수니까 그대로 해주면 되고, 그죠? 그 다음 얼마? 2에서부터 3초 때까지는 저기 주어져 있는 요 식에다가 뭐를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야. 왜 마이너스야? 이렇게 올라가줘야, 그죠? 양수가 되니까. 돌아온 거리에 대해서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좀 특이하죠? 요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0부터 2, 2부터 3 구간 분리하셔서 두 번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밑에 있는 유제 풀 때 도움이 아마 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13-4번대로 넘어갈 건데 뭐 요건 계산 여러분이 하세요. 뭐 이것까지 계산하기 좀 거시하니까. 그죠? 자, 13-4번을 봅니다. 13-4번은 이제 연직 방향으로 올린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봐볼까요? 지상 10m에서 처음으로 20m 더 올렸을 때 속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거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림을 이렇게 수정을 할까요? 자, 이게 지표면 여기가 10m예요. 하늘 향해서 공을 던지면 홈을 쏘는 동하면서 떨어지겠죠. 그죠? 여기서 공을 던졌어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럼 요 지점이 뭐야? 최고 높이가 되는 거겠죠? 참고로 최고 높이일 때 이 상황은, 그죠? 이 최고 높이인 이 상황은 어떤 거죠? 속도가, 순간 속도가 뭐가 되는 거? 제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잖아. 아니, 올라가다 빵 잠깐 멈췄다가 떨어질 거니까.
그럼 얘가 20 마이너스가 10t가 0이 되는 순간 얘가 t가 2초야. 무슨 얘기일까? 2초에서까지는 올라가고 2초부터 그 다음 과정에서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지. 확인해보자. 1번 발사 후 몇 초가 지났대요? 3초. 3초 어디 있겠냐? 여기 있겠지. 아니 3초일 때 뭐를 갖다 계산하라고 요청했죠?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뭐죠? 위치죠, 위치. 그러면 1번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자. 처음에 10m의 높이를 갖고 있었던 요 아이가 인테그랄 0부터 얼마까지? 3초 때까지 속도를 적분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3초일 때 여기에서부터 시간에서 변화만큼이 플러스면은 10보다 클 거고 아니면 아래쪽 내려가면 음수가 되었겠죠. 이걸로 끝입니다. 이게 0부터 3초 때까지 속도 적분하면 이 값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면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원점이었으니까 0이었고 얘는 10m에서 출발했으니까 10을 붙여준 것 뿐이죠. 그거 외에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정적분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 최고점은 어디죠? 2초니까 어떻게 하면 돼? 10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0 마이너스가 10t. 그죠? 2초일 때가 속도가 순간적인 게 제로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면 2번 문제 끝. 뭐 수직선이나 올라가는 거랑 똑같네. 3번 뭐라고 했죠? 발사 후 몇 초 동안?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세요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할까? 아까 썼던 것처럼 실제란 단어를 써볼까?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뭐야 이거? 넓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답을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인테그랄 얼마? 0부터 얼마까지? 2초 때까지는 어차피 양수니까 이렇게 가주면 되고 2초부터 3초 때까지는 이 값이 음수가 될 거니까 여기다 뭐를 갖다 붙이고 마이너스 갖다 붙여주면 되겠지. 실제 움직인 거리라는 게 무슨 말이야? 5m 갖고 2m 내려왔으면 두 개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음수를 붙여야 양수가 되니까 저런 느낌으로. 그래서 아까 풀었던 1번 문제나 이 4번 문제의 차이점은 없어요. 1번 문제도 위치, 이거 위치잖아. 1, 2번 다 위치잖아. 3번만 여기 아까 여기서 실제 움직인 거리, 그죠? 실제 움직인 거리 똑같잖아요. 위로 올라가든 수직선을 움직이는 거든 같은 맥락 속에서 해석이 되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 움직인 거리는 넓이로 가시는 거니까 구간 잘 나눠주시고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그다음 위치를 물어볼 때는 초기 위치가 10이 있으면 10, 원점에 있으면 0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의 느낌으로 이따가 한번 유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한 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13-5번대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이제 가속도까지 나와 있는 표현들을 좀 통해서 한번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냐면 13-5번은 P는 처음 속도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13-5번은 거기 나와 있긴 하니까 제가 거기다 몇 가지만 써드려서 한번 정리해보고 가죠. 자, 13-5번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거죠. 위치가 있어요. 아까 써놨던 건데 괜히 지웠네. 미분하면 뭐가 돼요? 네, 속도가 돼요.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네, 가속도가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한번 거꾸로 가는 과정이 뭐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적분하면 얘가 위치가 나오는 거죠. 자, 거기 13-5번이 국어적 해석인데 이게 조금 짜증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써볼까요? P라고 하는 이 물체는 처음 속도 얼마? 6m/s의 속도를 출발하여 가속도 2m/s의 제곱으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다. P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Q가 A를 출발하여서 동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P를 쫓아간다. Q가 P를 따라잡기 위한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저는 그래프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 한번 좀 써주실래요? 가속도 2m/s 제곱 밑줄 쳐줘봐. 가속도 2m/s 제곱. 가속도 2m/s 보이세요? 거기다 이렇게 써주실래요? 가속도가 변화했다는 말이 없죠? 거기다 써주세요. 등가속도라고 써주세요. 등가속도. 등자가 같을 등자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를 T하고 V 그래프로 그리면, 잘 들어라. T하고 V 그래프로 그리면
속도에 대해서 속도하고 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문제에서 얘가 증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가 어느 지점이든 같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도 동일하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지점에서 접선을 그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니? 속도가 1차함수꼴이라는 거죠. 요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라서 P는 처음 속도 얼마로 출발했어요? 6으로 출발했어요. 그죠? 그리고 가속도 얼마만큼으로 2m/s 제곱으로 갔대요. 그게 무슨 점인지 아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나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나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나 어차피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등가속도라는 얘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다? 속도가 1차함수꼴이다. 1차함수 형태라는 거죠. 요걸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이 문제가 조금 더 쉽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속도 그래프가 직선 구조로 익히 한다는 거죠. 그럼 얘들아 여기에 기울기가 2라는 거야. 이게 가속도를 지칭하는 표현인 거고. 그럼 여러분 이 함수 나오지 않냐? 여기다 한번 좀 다시 그려줄까? 다시 그려보자. 여기다가. 그럼 저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를 봤더니 이런 식인 거지. 이런 식인 거지. 여기 V라고 잡으면 여기가 6 정도로 잡아서 기울기 2짜리니까 이게 지금 현재 P라는 물체 운동인 거지.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VP라고 하는 P라고 하는 점에서의 속도는 절편이 6이고 기울기가 2짜리니까 이게 어떻게 써야 되겠냐?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니? 2t 플러스 6이라고 잡아주면 되지 않겠니? 기울기 2짜리에 y절편 6짜리인 거니까.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고. 그럼 P의 물체 운동이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이 됐어. 그럼 이제 문제 뭐야? P가 출발하지 몇 초 후에? 몇 초 후에? 2초 후에 Q가 어디를 출발해서? A를 출발해서 동쪽으로 얼마만큼? 일정한 속도. 체킹해 줄래? 일정한 속도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게요. 여기 한번 써둘까? 일정한 속도. 이게 뭐야? 등속도야. 그러면 이 일정한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속도 그래프에서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라는 거지.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0이라는 거니까. 그럼 이게 0이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예, 상수함수라는 얘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느낌이라고. Q는 계속 똑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거지. 이해가 되니? 똑같은 속도로 계속 달리는 등속도. 그러니까 쭉 일정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됐어? 근데 이 VP가 만약에 여기서 0초에서 뭐 출발했다고 치면 Q라는 라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야 돼? 2초 지난 상태부터 출발해야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서 요쯤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Q의 물체 운동의 상태인 거지. 이게. 참고로 여기가 이제 K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가졌을 것이고요. 왜 얘가 1호부터 시작하냐면 2초 후라는 말을 했으니까 걔가 출발하고 기다려준 거죠. 토끼와 거북이 같은 느낌이죠. 거북아 걸어봐. 죄송합니다. 무리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잘 봐봐. 여기까지 나왔잖아. 그럼 맨 마지막 네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랬어? Q가 P를 뭐 해야 돼요? 따라잡는데요. 따라잡는다는 건 속도가 같으면 따라잡은 건가요? 뭐 하면 따라잡는다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따라잡아? 동일한 위치면 따라잡는 거지. 무슨 소리야?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준이 많이 해야 돼. 준이가 너 한번 뛰어봐 그래서 준이가 막 열심히 뛰었어. 근데 제가 옆에서 킥보드를 타고 일정한 속도로 윙 가서 얘를 딱 만나는 순간이 따라잡은 거지. 그죠? 더 정확하게 그냥 이동거리가 같으면 되는 거지. 방향이 안 바뀌니까 이동거리가 같은 걸 거야. 그럼 아까 T하고 V에서 이동거리는 어떻게 찾았어? 면적. 그죠?
그럼 요 지점에서 내가 따라잡았다 쳐보자. 요 지점에서 따라잡았다 쳐보면 이건 어떤 해석이 되냐면 P가 이동한 물체는 요만큼이지. P가 이동한 거리. 즉 P의 이동 거리는 요 느낌이에요. 요 사다리꼴이고. 그럼 Q라고 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된 거야? 당연히 파란색이겠지. 이렇게 사각형이 되겠지. 이게 뭐해지는 지점? 같아지는 지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같아진다고. 그러니까 이 파란색의 면적과 이 흰색으로 면적이 동일하게 되어지는 그 지점에 K의 뭐를 찾아라? 최소값이라고 하는 걸 뭐 해달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라고요. 가능하시겠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를 이렇게 쓸까요? 여기를 뭐라고 잡을까? 여기 시간을 제가 알파초라고 할까? 알파초? 그냥 t초라고 합시다. t초 때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사각형의 면적부터 찾을까요? 일단 여기가 6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6.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t를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가 2t 플러스 얘가 6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t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을 따로 써드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요거 약분해 써주면 얘가 t 플러스 얘가 6이 돼서 곱하기 t가 되어서 P가 이동한 물체의 운동은 t제곱 더하기 6t만큼 이동을 합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은 어떻게 될까를 봐보자. 파란색은 세로값이 k야. 파란색은 세로값이 k고 가로값이 얼마냐면 얘가 t-2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요 해당되는 이 파란색의 면적은 k 곱하기 얘가 t-2가 되겠죠. 그렇죠? k 곱하기 t-2가 되겠죠. 그럼 따라잡는다, 따라잡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q가 따라잡은 거잖아요. q가 따라잡은 거 맞죠? q가 따라잡았으면 q가 이동한 거리 k 가로의 t-2라는 요 놈이 p의 물체의 이동 상태 t제곱 더하기 6t보다 뭐 해주면 돼요? 크거나 같아주면 되겠죠. 이게 뭐로 갑니까? 미분법으로 갑니다. 미분법. 자, 이거 어떻게 하죠? 부등식 해석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여기를 y라고 잡으면 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y는 t제곱 더하기 6t 그래프가 p의 이동거리 y는 k가로의 t-2가 q라는 물체, p라는 물체 이동거리가 되는데 참고로 이쪽이 더 부등호가 닫혀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래프를 그리되 얘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얘가 위쪽에 위치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가면 되죠 뭐. 일단 요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6하고 얘가 제로가 되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는 얼마를 지나죠? 2,0을 지납니다. 그러면 K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얘는 항상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까를 봤더니요, 여기에 주어진 이 형태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얘가 위에 있어야 되고 얘가 아래에 있어야 되는 상태는 요쯤 정도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근데 잘 봐보면 이걸 조금 더 그래프를 더 예쁘게 그려볼까? 예쁘게 좀 그려볼게. 약간만 수정을 해볼게. 그럼 잘 봐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P의 이동거리고 여기가 이거라면 왠지 곡선하고 직선은 접하는 상태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아짐이 있을 거고 이게 따라잡으려면 이 파란색이 어떻게 가면 돼요? 더 위로 가면 되죠. 그러면 이 접하는 상태가 뭐가 됐어요? 경계가 될 가능성이 큰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접하는 상태는 어떻게 찾아? t의 제곱 더하기 6t라는 놈하고 kt-가 2k를 잡아서 넘겨주면 t의 제곱 더하기 6-kt 플러스 2k가 0이 되는데 접했다는 것은 판별식이 0이었다는 얘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4ac 요게 제로가 되어서 k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12k 플러스 36 마이너스 얘가 8k가 제로가 되는 상태. 즉 k의 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얘가 36이 제로가 되는 상태. 그러면 얘는 k-2하고 k-8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죠?
됐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그럼 K는 뭐가 나오죠? K는 그럼 얘가 2 또는 얼마? 18이다. 이렇게 갔겠죠. 계산은 거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뭘 갖다가 물어봤냐면 주어진 형태에서 K의 최소값을 갖다가 문제 속에서 물었잖아요. 그럼 K가 2가 될 수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2가 되는 거는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잡아드리면 이게 K가 2인 거고요. 이게 K가 18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K는 얼마? 18짜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K의 최소값은 18입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패턴까지 가는 게 제일 어렵죠. 다 이해 못하시면 이 동그라미 친 거랑 이 그래프까지만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등간속도, 속도 그래프, 직선 그래프, 오케이. 속도가 동일해? 상수함수 그래프. 그래서 이게 물리가 좀 어렵죠. 이런 관점들이 해석하기가. 그래서 오늘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풀어드린 이유는 한번 여러분이 그런 어떤 스토리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시고, 네, 여러분이 어려울 법한 문제가 2문제 있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까지 하고 잠깐 한 5분 정도 여유 드린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좀 여러분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13-3번하고 13-6번이 아마 연습 문제에 있을 텐데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짜증날 수 있어서 그 내용 마지막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케이? 조금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조금만. 이 2문제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만한 거여서. 자, 그 13-3번을 잠깐 설명을 좀 해주면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시면 되게 쉬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단면의 넓이가 3제곱cm에 관해서 흘러나오는 물의 시각 t에서의 속도는 다음과 같다.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5초 동안 흘러나온 물의 양을 구하라. 야, 그럼 물의 양을 어떻게 구해? 그게 애매하잖아. 잠깐 봐. 그림으로 한번 이해시켜 볼게요. 여러분 그림을 이해하면 조금 더 문제가 쉬워져서 그림으로 이해를 한번 시켜볼 테니까 잘 들어봐봐. 자, 수도관이 있어. 수도관이 이렇게 있어. 얘가 단면적이 3제곱cm짜리래요. 그럼 물이 얘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몇 초 동안 흘러나왔다? 5초 동안. 전제가 됐던 게 뭐냐면 수도꼭지를 열자마자 여기서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직진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출구인데 물이 이렇게 쫙 일정하게 왔을 때 얘가 5초 동안 흘러나온 물의 양이 어떤 모양이야? 원기둥 모양이야. 다시 한 번만. 몇 초 동안? 5초 동안 물의 양을 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원기둥처럼 흘러나왔다 보는 거야. 이 물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돗물을 딱 트면 바로 확 튕겨나가잖아. 그걸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해석이 어려우니까 그냥 그거를 일직선으로 투명한 관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물 처음에 틀자마자 여기서 출발했는데 얘가 이쪽까지 올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몇 초야? 이게 5초가 걸린 상황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5초 동안 흘러나온 물의 양은 뭐하고 똑같아? 이 원기둥의 부피하고 똑같은 거지. 그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계산해?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계산하잖아. 높이가 뭐야? 이거잖아. 이게 높이잖아. 그러면 밑넓이는 문제에서 거기 3이라고 요청했어. 그럼 높이 어떻게 구할까?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있지. 속도가 있잖아. 속도를 보여주면 적분해주면 거리가 나오잖아. 아니? 그러면 해볼게. 이 높이는 어떻게 잡으면 돼?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속도가 얼마로 나와 있어? 거기 문제 봐보면 속도가 얼마? 2t. 예, 곱셈하시면 끝납니다. 요 논리가. 단면적이 동일한 상태에서 물이 계속 일정하게 가면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재. 그럼 얘가 원기둥 부피를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요것만 따로 잡으면 되지. 자, 이거 어떻게 돼? t제곱 되고 0부터 5면 얘가 얼마니? 25. 그러면 3 곱하기 25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 75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됐죠. 이렇게 이해가 되니? 그대로 물이 흘러간다고 가정하고 보는 게 맞아. 떨어지면 위치가 판단하기 어렵잖아. 부피를 찾기가 어려웠던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단면적 5다라고 하는 3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맨 마지막 13-6번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과제로 나갑니다. 과제로 나가는 거니까 그거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6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짜증나는 단어를 여기 넣어놨는데 이게 약간 너무나도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 얘기 좀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은 어떤 원뿔 구조의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뒤집어 놓은 거. 자, 근데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요 높이를 x라고 하고요. 여기에 관한 요 해당되는 이 면적을 sx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표면적인 면적을 딱 잡아놨어. 시연아 여기 봐봐. 민주도 여기 봐보고 여기. 자, 그럼 뭐라고 요청했냐면요. 이때 이 넓이가 파이의 x의 제곱이래요. 잘 봐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뭐 다른 거 보면 답이 나오니 여기 봐. 자, 거기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 수면에 단어가 뭐야? 상승하는 속도야. 어? 상승하는 속도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물이 점점점 차면 이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이 속도를 내가 수식으로 주겠다는 거야. 밑줄 쳐봐. 밑줄 쳐봐. 밑줄 쳐봐.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써놔. 여기 써놔. 속도는 뭐였어?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해 놓은 거잖아. 그래서 거기 수면의 상속도를 이렇게 써달라고. dx dt. x를 t로 미분한 놈이야. 움직이는 관성으로 만들어. 줄지 말고. dx dt야.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 얼마나 나왔냐면 얘가 3t, 그러니까 즉 6t-가 3t의 제곱으로 나왔다고 얘들아. 거기서 나온 게 이거잖아. 이 용기에 물이 가장 많대요. 물이 가장 많을 때 뭐를 계산하라? 물의 양을 계산해라 라고 요청했잖아. 어? 야, 그럼 생각을 해봐라. 물의 양이라고 하는 건 뭐야? 여기 채워져 있는 물의 양은 도대체 뭘까? 바로 원뿔의 부피랑 똑같겠지. 맞아?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따져봐봐. 3분의 1 곱하기 sx가 파이 x의 제곱 곱하기 얘가 x가 되니까 3분의 파이의 x의 세제곱. 이게 원뿔의 부피 물의 양이었던 거지. 요거였던 거야. 맞아? 야, 그러면 물의 양이 최대가 될 때 그럼 뭐를 찾아? 이 x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어? 그러면 주어진 형태에서 이게 최대가 될 때 그럼 찾아보자. 요 식은요 양쪽을 t로 적분할 거예요. 네, 이 식을 적분할 거예요. t로. 그럼 얘는 뭐가 되는 줄 아니? 이게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x가 되는 거라고 이게. 어? 미분한 놈을 적분하면 x가 돼.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얼마가 되니? 봤더니 얘가 얼마가 됐지? 3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t의 세제곱.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지. 근데 0초일 때 t가 0일 때 물은 아무것도 없어. 높이가 없었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c가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x는 얼마?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더하기 얘가 3t의 제곱이었던 거지. 요거였던 거예요. 어려워. 그래서 일부러 문제 풀어드리는 거야. 숙제 하라고 하면 여러분 당황하실 거거든. 생각해봐. 얘들아, 물의 양이 최대가 되려면 x가 최대가 돼야 되지? 물의 양이 최대가 되려면 x가 최대가 되면 상승하면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x가 최대되려면 이 그래프가 최대이면 되는 거지? 그럴 거 아니야. 다시 봐. 다시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부피가 최대야? 부피가 최대야? x가 최대야. x가 최대야? 이 그래프가 최대야.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나와? 이 그래프 어떻게 나와? 어떻게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 이렇게 그려보자. 어떻게 되니? 여기 식은 t제곱으로 묶었더니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었더니 얘가 t-3이야. 그럼 어떻게 그려져? 0과 3인데 여기서 튕기니까 이렇게 갔을 거라고. 가네?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상태가 얘가 최대가 되잖아. 어? 그럼 살펴보니까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되냐? 이 지점의 극대값을 찾는 거니까 얘를 다시 미분하겠지. 그럼 그 미분한 게 요거거든. 그럼 이게 0 되는 값이 t는 0하고 얘가 2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t는 2에서 뭐를 가져? 네, 극대를 가져. 그러니까 여기가 2였던 거지. 어렵네? 그럼 t는 2를 한번 집어넣어볼까? 여기다 2 한번 집어넣어봐. 2 집어넣었더니 마8 플러스 10이니까 얘가 얼마? 2,4. 아, x가 얼마? t가 2일 때. 아, 이 x는 t가 2였을 때, t가 2였을 때 x는 최대 4를 가졌네. 그럼 여기 4가 뿅 들어가니까 우리의 정답은 3분의 파이 곱하기 4의 3분의 64파이가 우리가 원하는 최대 물의 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 모르시겠으면 요거 한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모르겠으면 수면의 상승 속도, 올라가는 높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걸 dx dt라고 한다. 그거까지만 기억해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다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당황스럽게 했지만 이런 느낌까지 있습니다. 자, 시간을 대략 한 20분 정도, 아니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유제 13- 아까 1번, 그죠? 유제 13-1번, 13-4, 5번, 13-6번 네 문제 있죠? 그거 한번 풀면서 마지막 정리하시고요. 저는 이제 9시 한 15분, 20분 때부터 지난번 숙제 점검 해드리면서 쭉 풀이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한 15분 정도 좀 진행할게요. 네. 하고요. 네. 또 한 번만 다시 알려주세요. 무슨 소리시죠? 저번 숙제 제가 반만 들어갔는데 그거를 지금 물어보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